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요. 1월 3일자 2022년 첫 번째 월스트리트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가 입증한 2022년에 주가 더 오르는 이유를 첫 번째로 다뤄보고요. 두 번째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뭘 투자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테슬라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역사가 입증한 뉴욕 증시 해피 뉴 이어를 좀 살펴볼 텐데요. 71년 역사가 입증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2021년에 S&P가 뭐 조금 다른데 29% 정도 상승을 했는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많이 올랐죠. 1년 사이 29%면은 무척이나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 주식은 사실 거의 횡보했는 거에 비하면 많이 올랐죠. 그런데 22년에 더 많은 주식이 오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먼저 전년도에 S&P 500이 25% 이상 오른 것이 최근 70년 기준으로 17번이 있다고 합니다. 17번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그 17번 중 14건이 주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즉 82% 확률로 25% 오른 주식 다음 해에는 또 주식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역사를 살펴봤을 때 70년에 거친 역사를 살펴봤을 때 2022년 역시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3번의 이제 하락이 있었는데 17번 중에요. 1981년과 90년이 일자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글로벌리하게 그리고 미국 경제에 직접 타격을 입혔던 경기 불경기가 원인이 되었다 하고요. 그리고 1962년에는 플래시 폭락 그리고 투자자 신뢰도가 약화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배경에는 경기가 불안정하고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당연히 하락이 나타났다라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예외는 요럴 때 3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있는데 과거 사례는 더 많이 올랐죠. 24%에서 어떤 해는 25% 오른 다음에 32%가 올랐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평균적으로 25% 오른 다음 해에 올랐던 주식은 무려 14%에 달합니다. 그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22년에도 14%의 상승이 기대되는 확률인 거죠. 자, 세 차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로 만약에 하락을 했더라도 상승에 비해서는 그 폭이 좀 적죠. 이런 걸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최근 이제 20년에도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20년에도 18%가 오르면서 계속 올랐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일단은 22년에 대해서는 뭐 완만한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긴 하죠.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내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예측이 쉽진 않은데 지금 그렇다 보니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의 그런 히스토리, 사례를 통해서 주가를 분석해 보려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번 지표들 역시 그런 비슷한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올해 주식시장은 조금 더 정상적이고 또한 깊은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이 분석을 한 사람들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최근 몇 년이 좀 비정상적이었고 22년은 정상적인 주식 흐름, 정상적인 상승이 올 거라는 것이죠. 즉 상승이 대폭으로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전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봤을 때 주식이 오를 수 있다 라는 거는 참고를 하라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주식들이 역대 최고가점에 물려 있습니다. 물려있다는 표현 좀 그러네요. 최고점에 와 있습니다. 맴돌고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롱타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죠. 거의 최고점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계속 봐서 1년치 중 이게 이제 제일 최고가입니다. 맥도날드도 가장 최고가의 주가가 와 있고요. 또 대표적인 이제 홈디포라는 이제 가정용품들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지금 주가가 거의 최고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카콜라 역시 지금 주가가 최고점인데 이렇게 많은 주식들이 현재 좀 최고점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런 최고점이 또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한 번에 조정이 올 것이냐 이런 관측들이 서로 오가고 있다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짐 로저스입니다. 다음 하락장은 내 인생의 최악이 될 것이라면서 조언을 해줬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요. 짐 로저스 전설적인 투자가죠. 자, 넥스트 베어 마켓 다음 하락장이 매우 내 인생에서 가장 나쁜 하락장이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세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한 말도 아니고요. 조금 됐었습니다. 3분기 때 했던 이야기인데
자, 그렇게 될 거라는 관측 비관론자들의 이야기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뭐 짐 로저스가 했던 말이고, 이제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래된 사람이죠. 1973년 퀀텀 펀드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전설적인 수익률 200%를 기록하면서 뉴욕 시장에서 대가가 되어버렸는데, 최근 사실 성과나 좀 이야기들은 딱 맞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의 멘트, 이제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자, 그래서 짐 로저스는 이제 주식 대신 현금 대신 이걸 보유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뭔지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은입니다. 실버죠. 실버 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은 최고가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최고가 50달러, 온스당 50달러까지 갔었는데 현재는 저점이죠. 자, 근데 이제 짐 로저스가 하는 말은 결국 시장은 보통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이 결국에는 그 올라가 있는 주식을 가는 거고,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겠죠. 지금 은 가격이요. 자, 먼저 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분명히 괜찮다라고 이제 로저스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은 같은 경우야 뭐 전도성도 좋고 산업용 금속으로 태양 전지판 이런 데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사용처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주 같은 경우는 휘튼 프레셔스 메탈스, 펜 아메리칸 실버 등이 있고요. 자, 은의 주가를 한번 올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인데요. 2011년도에 5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내려와 있죠. 물론 최저점보다는 좀 올라와 있지만 로저스가 바라보는 거는 요 정도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게 아닐까요? 자, 두 번째는 구리입니다. 자, 구리는 또 은과 좀 흐름이 다른데요. 구리는 2021년에 거의 역대 최고점에 와 있습니다. 은과는 반대죠. 근데 이제 구리 역시 은 못지않게 그 효용성이 높으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22년에 주목해볼 만하다, 이런 말이겠죠. 자, 특히 전기차의 쓰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밝은 미래가 온다라는 것이 이제 구리에 대한 찬양론자들의 말인데요. 이제 전기차는 이제 시동을 걸었다라는 말로 대표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식 대신 구리를 확보해라는 건데, 구리는 가격이 일단 은이나 금 같은 금속보다 싸고요. 전도율은 그 못지않게 좋고요. 연성이 탁월하다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구리의 특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터리 팩의 8%가 구리로 이루어져 있죠. 꽤 많은 비율입니다. 소재 중에선 알루미늄, 이제 그래피티, 스틸, 아이론, 다음으로 코퍼입니다. 이제 이 정도로 여섯 번째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비율이 높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리차 수요는 2027년만 해도 170만 톤이 될 거라 하고요. 170만 톤이면 2017년에 중국의 연간 생산량과 맞먹는다고 하니 한번 살펴볼 만 하겠죠. 자, 이게 구리의 흐름입니다. 구리의 가치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이 최고점이긴 해요. 근데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 구리도 한번 살펴볼 만 하겠네요. 자, 세 번째로 말한 거는 이제 농업을 확보하라입니다. 어그리컬처를 말하는 건데, 자, 설탕, 옥수수와 같은 농산품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농지 자체에 대한 투자 중요성이 커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것,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는 절대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농장은 결국에 먹는 것을 주고 당신이 머무를 수 있는 땅을 준다는 거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라는 게 로저스의 말입니다. 자, 농지의 본질 가치는 주식 시장의 부침과 무관하다. 이게 핵심이죠. 사실 주식의 가치는 이제 기술과 이런 것에 따라 바뀌는 건데, 농지라는 건 되게 근원적이고 가장 그 밑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땅의 가치를 이야기하면 임대료와 농작물을 판 가격에 대한 현금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진다. 이게 이제 로저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거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있는데 미술품 이야기인데요. 현대미술품이 25년간 S&P 500보다 수익률이 174%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P 500에 25년 투자한 것보다는 미술 투자를 잘하면 된다는 건데,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쉽진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주식시장과 무관한 실물 자산의 힘을 믿어라 라고 하는데, 약간 로저스도 약간 곁다리로 이야기한 거 보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현대 미술과 또 주식시장의 상관관계가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는 관계 중에 0.12라고 합니다. 즉 1이 최고치인데 그거에 비하면 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역시 아까 농지와 마찬가지로 주식시장과 무관하게 시장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 4분기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될 뉴스 같은데요.
자, 오늘 뭐 여기저기서 보도가 났습니다. 자, 요번 분기에 판매량이 나왔는데 무려 30만 8,600대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고요. 3분기에 24만 대 판 것보다 6만 대 더 팔았고 작년 동기 18만 570대보다도 12만 대 더 늘었습니다. 자, 1년간 판매량이 무려 인도량입니다. 정확히 인도한량이 93만 6천 대인데 2020년에 50만 대에 비하면 무려 87% 올랐죠. 이렇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자, 납품 실적이 나왔고 재무 실적이 나오는 그 사이 기간이 다 좋았던 기간 9개 중에 7개 기간이 S&P 500의 상승률보다 테슬라의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2020년 4분기 납품 실적이 나오고 분기 실적이 나온 사이에 주가가 약 25일 동안 22%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납품 실적이 지금 나왔죠.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올 것인데 그 사이 동안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얼마나 더 오를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이제 테슬라의 주가 사실 지금도 천슬라에서 높다라고 하는데 더 간다라는 것인데 2022년도의 판매량 인도량은 140만 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년 동안 90만 대를 했으니 50만 대가 더 또 늘어나는 거죠. 50% 이상 실적이 늘어날 예정인데 이렇게 된다. 그럼 테슬라의 주가 내년에도 훨씬 더 좋다라는 건데 이렇게 될 것인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새해에도 많은 복 받으시고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